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 입을 닫았다면은 당연히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박원석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는 것 같다, 박원석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정봉주 후보가 박원석 전 의원에게 했던 말, 그런 말을 주변에 엄청나게 하고 다녔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좀 이제 뭐 만약 공격을 받으면 억울할 수 있는 게, 정봉주 의원이 저 얘기를 주변에 너무 많이 하고 다녔어요. 너무 많이 하고 이미 그러니까 빡쳐 있다라는 거를 감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너서 다 들었죠. 그걸 다 알고 있고, 그 얘기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위의 문제였지, 본인이 사실은 어느 정도 결단, 이번에 이제 그냥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김현정 앵커는 어제 정봉주 후보의 기자회견으로 마지막 일주일 남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모든 관심을 정봉주 후보가 다 쓸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남은 선거, 서울 선거 남았지요? 대의원도 있고요, 해외 투표도 있고요. 낙곰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12년 전에 활동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곰수에 대한 수고를 격려하는 그런 분들의 표, 그리고 최근에 정봉주 후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정보 부족 유권자 표, 그리고 반명표, 이렇게 다 합하면은 내가 다시 최고위원 1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봉주 후보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봉주 후보는요, 자신이 중도를 넘어서 보수와도 통하고 수구 기득권에 젖줄을 대고 있는 대다수 언론과도 통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적 인연일 뿐이지요. 정봉주의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이거 정봉주 말을 들어서 내 앞날에 어떤 나아갈 바로 여겨야겠다, 이런 사람은 그쪽은 물론이고 이쪽 진영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봉주 말을 듣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은 물론이고 이쪽 진영에서도 별로 없어요. 이게 아주 뼈아픈 현실인 것이죠. 정봉주 후보가 수많은 리스크와 공격거리가 있음에도 별다른 대비 없이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기자들, 그들이 나를 공격하겠어?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별다른 대비 없이 출마를 해왔던 것이죠. 나는 언론과 친해. 그래서 나를 공격할 리가 없어. 그런데 언론이 어디 그렇습니까? 기자와의 사적 인연은 사적 인연일 뿐이죠. 매번 선거만 나오면 이런저런 리스크로 방송을 통해, 지면을 통해 선거 국면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당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대단히 과도하고 분명히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격 대상이 되면 어디 공격하는 쪽에서 한 발 물러섭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보도했다라면서 인정합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은 없죠. 그렇게 공격 대상이 돼서 본인은 물론이고 당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정봉주로서는 언론으로 하여금 자신을 적대하지 못하게, 또 허물이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절실한 과제가 됐어요.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선거 때마다 리스크 걱정을 하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봉주 후보 반 이재명을 선택한 겁니까? 정봉주가 아니라 민주당 누구의 말이라도 레거시 언론이 받아주는 경우는 이재명과 싸울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과 싸우는 사람만 이 수구 기득권에 젖줄을 댄 언론들이 보도해 줍니다. 관심 가져줍니다. 미화해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변변치 않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띄워준 박용진 아닙니까? 박용진. 아니, 지난 총선에서 박용진과 싸웠던 정봉주 후보, 지금 박용진과 닮아가는 겁니까? 이재명과 싸우면 무조건 인정해주고 미화해주는 이런 언론 덕을 보고 싶습니까? 김어준 총수가 오늘 아침에 전당대회 이후에는 그동안의 모든 후보자들의 워딩은 잊혀질 것이다. 전당대회 이후에는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건 다 잊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봉주 후보는 최고위원이 된다면 지도부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언론에 주목받고, 아울러 그렇게 해서 다시는 선거 때 언론들이 자신의 리스크를 보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게 그렇게 난 반 이재명이다라고 분명히 캐릭터를 스스로 완성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편이 아니죠, 더 이상. 예. 자,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 유권자이신 분들, 이걸 감안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정봉주 후보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기다릴 것입니다. 예. 정봉주 후보의 어제 발언, 잘못됐다라는 인정의 그런 기자회견을 혹은 SNS 의견 표명을 기대합니다. 어제 제가 SNS에 올린 글이긴 한데 제 입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SBS 유튜브에 나가서 자신이 중도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도 확장성. 그 근거는 무엇일까? 낙곰수 활동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낙곰수로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11월에 주진우 기자에게 윤석열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말하면서 나는 더 이상 낙곰수 멤버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곰수라는 키워드를 다시 언급할 이유는 없지만 이 국면에서 몇 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낙곰수 때문에 나의 중도 확장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낙곰수 때문에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고, 제가 어떤 일을 펼칠 때마다 가늠할 수 없을 도움과 응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곰수 활동은 저에게 천운이고 천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낙곰수 멤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애쓴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릴 어떤 도덕적 퇴행을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활동 종료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낙곰수로서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정봉주 후보의 발언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정치적 자산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나름 분석해봤습니다. 낙곰수를 하는 바람에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19대 총선 출마가 좌절됐습니다. 그때 감옥 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서울시장에 나서려고 했는데 가짜 미투 때문에 꺾였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이겼어요. 정봉주 미투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미투는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이기고 20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그냥 컷오프 시켜버립니다. 출마가 좌절됐어요. 그리고 다시 21대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또 다른 악재 때문에, 또 게다가 이미 쌓여있는 악마적 이미지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네, 꺾이고 또 꺾였습니다. 이로 인한 당원들의 연민과 동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초반에 정봉주 후보의 인기는 아마도 민주당 전당대회 유권자들의 채무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대로 정봉주가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이런 선량한 유권자들의 후의가 뒤따랐던 것이죠. 허물이 있어 보이고 가볍다는 이미지가 있지만은 정봉주를 이렇게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번 전당대회가 정봉주 후보를 위한 보상의 자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전당대회가 정봉주를 보상해주는 전당대회, 이게 핵심 가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정권 타도, 정권 탈환을 위한 유능한 지도부의 구성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봉주처럼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이 투사를 유능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재명 시대의 개막을 위한 최전방 공격수로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봉주에 대한 어떤 부채감, 이런 부채감을 해소하는 그런 이유가 정봉주를 이재명 지도부의 일원으로 넣어서
그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경주하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게 이번 전당대회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나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이 수구 기득권의 젖줄을 대고 있는 언론 관계자에게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수박 세력의 워딩을 그대로 복창을 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배신이지요. 그래서 지지했던, 또 지지할 뜻을 밝힌 많은 당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진위가 무엇이냐?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정봉주 후보는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갈라치기라고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리한 이슈에 침묵하는 것은 낡은 정치의 오래된 공식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봉주다운 대응이 아니고요. 또한 국민이 기대했던, 또 대중이 기억하는 낙곰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서울 선거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이 갈라치기인지 여부는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할 겁니다. 본인이 다 그렇게 성격 규정하지 말고 그건 그 판단은 지지자에게 맡기는 것이 옳아요. 본인이 무슨 말을 했고 그게 진위인지를 설명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필요하다면 반성, 사과해야 하고요. 낙곰수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총선을 말아먹었다는 비판을 들은 이후로 어떠한 형태든 정치적 제기를 할 모든 발의를 남김없이 불살라버렸습니다. 그게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또한 낙곰수 다움 아닙니까? 12년 동안 저도 나름대로 광의의 정치를 하긴 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도 각자의 영역에서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그 12년 동안 낙곰수는 지금도 중도에게 확장성이 있는 그런 존재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온 국민에게 희망을 발산해 왔을까요? 아프게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한때 MB라는 영리하고 성실한 악당에 맞서서 우리 모두가 쫄지 말고 싸우자고 했을 때 낙곰수는 세상의 유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윤석열을 단군 이래 최고의 검사, 김건희를 인격자, 최은순을 비판만 해도 명예훼손 소송감, 이렇게 미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난하게 국가 권력을 손에 넣도록 거의 천병 노릇을 했습니다. 정말 뼈가 부러지듯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중은 2019년 서초동 촛불을 태웠을 때 조국 수호는 외쳤지만 윤석열 퇴진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낙곰수 일원이 윤석열은 문재인을 아버지로 여긴다, 윤석열은 문재인을 아버지로 여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 윤석열 타도를 위한 어떤 촛불의 동력이 약해진 것은 아마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사실 윤석열 타도는요, 민중 봉기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당장 광장에 촛불로 함성으로 가득해져야 저들은 긴장합니다. 아마 서초동을 보고 더 이상 긴장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동원된 그런 우익 시위대를 동원해가지고 물타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촛불 동력이 힘에 바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하루빨리 저 폭주하는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살 길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민중 봉기가 아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기를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윤석열 한동훈 앞에서는 더 이상 악마 기자가 되지 못하는 주진우 기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불교 방송에서 밤 9시에 팝 프로그램 DJ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MBC 말고 이 시기에 제도권 방송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이른바 민주진영 인사는 불교 방송의 주진우 DJ 말고는 없어요. 아니, 누구보다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정보가 많을 주진우의 침묵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낙곰수의 타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낙곰수 활동이 중도 확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정봉주 후보. 현재 스코어 중도는 고사하고 민주진영 안에서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나요? 지금 대단히 위험한데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그 이전까지 지지와 사랑만 받았던 제가 총선 책임론을 뒤집어쓰면서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마하지 않고 그런 비난과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들과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몇 년 동안은 그 비난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피해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 겸허히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2012년 총선에서의 승리가 고대하고 갈망했던 승리를, 그런 선거였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박근혜가 당선되는 도약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졌고 그 이후로 정치로 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강력한 신념을 품게 됐습니다. 대중의 지지는 무서운 것입니다. 어제까지 절대적 옹호를 하다가도 오늘 강력한 안티가 되는 것이 바로 대중의 심리입니다. 낙곰수를 향한 뜨겁고 단단했던 지지는 모든 게 조건부였습니다. 세상을 바꿔봐라. 사악해지고 있는 권력을 바로잡아라. 조건부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악한 권력에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구태어린 정치를 반복한다면 그 지지는 철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곰수를 아름답고 정의롭게 추억하려면 그 지지를 사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